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을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더군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비롯한 세계의 시선이 영국으로 향하면서 주요 뉴스에서는 잠시 비껴갔습니다만 딸 인턴 채용 등으로 논란이 된 서영교 의원을 향한 비난 여론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서영교 의원 공식 사과에다 법사위원직도 내려놓겠다고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당무감사를 벌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당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청년 비례대표 자체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3부와 4부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에서는요, 두 야당의 내홍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을 떠나게 됐습니다. 2부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영국 국민들 EU에서 탈퇴하는 고립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이런 결정을 놓고 세계화에 지친 사람들의 분노가 표출됐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신고립주의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영국인들 EU에서 탈퇴를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네. 잔류가 우세했었죠. 그랬었죠. 잔류가 한 52, 그리고 탈퇴가 48% 정도라고 네. 나왔는데, 결과는 역전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고 그 박빙이지만은 잔류 쪽으로 네. 결정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초반 개표에서는 잔류가 좀 약간 우세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탈퇴하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고 표 차이 보니까 한 130만 표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영국 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현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이유를 탈퇴하고 고립을 선택한 그런 영국민들의 선택, 물론 저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있죠. 네. 자칫 이런 고립주의 물결이 지구촌을 휩쓸고 그래서 전 세계가 각자 도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네. 걱정 걱정 때문인데요. 최근 그 국제정치에서 보면은 신고립주의 흐름이 점차 좀 주류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세계화의 염증을 또 피로를 느낀 그런 이제 불평들이 점차 그 불평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세력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조짐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무슬림 난민 위기, 또 네. 테러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회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극우주의 정당들이 이렇게 또 고립주의에 불을 지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일단 일반 대중들한테 어느 정도 호소력을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국의 오늘 그 브렉시트 탈퇴 결정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워낙에 경제적 파장만 오늘 많이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이제 오늘은 조금 이게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 영국이 유럽 대륙과의 관계를 맺어 오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립을, 때로는 개입을 선택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유럽의 거리를 두는 자국우선 전통이 승리한 셈인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에서 이제 상반된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립, 네. 그런 것을 취해온 전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 대륙 내에서 세력 균형이 깨지면은 이제 전쟁을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유럽 균형자 역할을 해온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제 가까운 사례를 들어보면은 나폴레옹 기억을 하시죠? 프랑스가 네네. 나폴레옹을 통해서 유럽 대륙의 그 패권자로 등장할 때 그랬었죠? 영국이 개입을 했었죠. 네. 그 이후에는 또 독일이 프러시아가 또 세력을 확산했을 때 1차 세계대전 때 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립 정책을 쓰면서 세계를 경영하다가도
유럽의 세력 균형이 깨졌을 때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보면은 영국의 고립주의가 또 상당히 한동안 또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유럽 공동체 EC죠.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3년에야 비로소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젠 이후에 탈퇴함으로써 다시 고립주의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이런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영국에는 이제 내부에도 보면은 사회에 두 가지 또 문화 코드도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영국 하면은 떠오르는 문화 코드가 연극 그리고 대중음악 브릿팝으로 네, 네. 대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 사회의 그 모순이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두 가지 그 문화 양상인데 영국은 존 오스본의 희곡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네. 룩백인 앵거의 전통이 있는 나라죠. 젊은이들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한 네. 희곡이었죠. 반면에 브릿팝의 대표 주자였던 지금은 해체했습니다만 오아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아시스는 돈 룩백인 앵거를 노래 불렀죠. 반대로. 그렇습니다. 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 들어보면요. 스타트 레보루션 프롬 마이 베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혁명을 거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시작한다. 아하. 그 침대란 의미가 아마 그 존 레논과 오노요코의 침대 네, 혁명, 네, 네. 평화주의 혁명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문화 코드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국은 어떤 때는 이렇게 그 고립주의적인 전통이 우세하기도 하고 또 개입하는 전통이 우세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룩백인 앵거 전통이 우세하다가 또 때로는 돈 룩백인 앵거 네.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 브렉시트 결과는 고립주의 전통이 룩백인 앵거의 힘을 얻어서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적인 해석을 해 주시니까 제가 오늘 신문에서 아까 헤드라인만 봤는데요. 자, 처칠이 염원했던 하나의 유럽을 70년 후에 그 후손이 깼다. 이런 표현이던데. 예, 그런 표현도 그 두 나옵니다. 가지 전통의 이제 균형.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파장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우리가 냉철한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의 영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일단 영국은 EU 탈퇴는 뭐 기정사실화 됐으니까요. 네. EU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유무역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내용이 될지는 이제 앞으로 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EU하고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사례가 네, 있거든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민자들의 노동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 이동 문제인데 노르웨이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을 좀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도 주고 네. 아마 영국은 이런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스위스는 나름대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에 일부 규제를 두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캐나다는 물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도 국경을 통제를 해서 네.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지금 영국에서는 캐나다의 방식을 주목할 겁니다. 아하. 바다를 또 사이에 두고 있고 대륙과 네. 떨어져 있고 보리스 존슨 전 시장이죠. 이번에 탈퇴를 주도한. 사디크 칸 현 시장하고 그렇죠. 투표 전날 열띤 토론을 벌였잖아요. 예. 보리스 전 시장도 캐나다 모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캐나다 모델을 영국이 따를 경우에 그 파장이 유럽 각국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네. 영국이 이민자들이나 난민이나 노동자 시장의 국격을 봉쇄하는 것을 취할 경우에 그걸 완전히 이제 고립을 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 대륙 내부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자라고 주장하는 극우 정당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당장 프랑스 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이죠. 네. 국민전선. 네네. EU 탈퇴하자. 이런 프렉시트를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나가자. 그렇습니다. 네네. 그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들은 그 프랑스 하면은 또 그 난민 또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이 좀 서서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테러도 최근에 때문에요. 있었고요. 가장 단적인 예가요. 미셸 우엘벡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네. 콩쿠르상 받은 분이죠. 네. 이분이 복종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복종이라는 책을 보면은 2020년으로 예상을 적어놨는데 그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네. 이슬람 정권이 들어섭니다. 프랑스에. 거기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사회 모습을 그렸는데 그만큼 프랑스 내부에서
그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그 두려움과 네네. 경계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프랑스도 그렇지만은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난달에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극우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대통령 결선투표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영국이 만약에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봉쇄를 하게 된다면은 그 여파는 유럽 내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아까 우엘벨 책에서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이후죠. 올랭드가 현재 대통령이니까. 예, 올랭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여기에 그 르팽 후보와 그 르팽과 또 이슬람 최근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2020년을 가상한 소설입니다. 가상 소설이니까. 네, 가상한 소설입니다. 현재 올랭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그렇습니다. 르팽이 집권한다. 이것도 뭐 나름 좀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아까 캐나다 모델도 얘기해 주셨지만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이민자 문제에 적대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놓고요. 무슬림 입국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미국에 부는 이 신고립주의의 바람 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예,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트럼프 후보도 브렉시트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중시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고립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다분히 풍기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가 대중하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민자들 그리고 테러 위협에 그 노출된 미국인들의 불안한 속내를 트럼프가 대변해 주는 곳이 있다.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퍼뜨린 세계화 이것이 결국은 금융위기를 낳았고요. 네. 또 세계화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문제에 좀 집중하자. 다른 나라 지원하거나 개입하지 말고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자. 이런 나름 어떤 일정 부분 고립주의적인 전통들이 서서히 미국에서도 새롭게 또 뿌리를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의 이 파장 올 11월 미국 대선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